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제13회 생명보듬 주일 선포식을 열며 한국교회가 자살 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젠 아카데미가 교회 내 싱글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상조회사 믿음의 가족 문영남 대표와 목회자 3명이 드라마 아이쇼핑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한세대학교 학생들에게 방송 직무체험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관이 오는 12일 문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해 한국교회의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OECD가 2023년 발표한 OECD 주요 국가 10년간 자살 사망자 추이를 보면 2013년 리투아니아는 인구 10만 명당 35.4명으로 OECD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3년 자살 사망자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4.8명으로 2018년부터 줄곧 OECD 주요국 중 자살 사망자 1위의 오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는 리투아니아의 자살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차관해 한국교회가 나서 교육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중에 첫 출발이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자살 예방의 첫 단추를 교육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한국교회가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올해로 13회를 맞은 라이프 오프 생명보듬주일 선포식에서는 이처럼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한 의지가 명확히 담겼습니다. 현장에서는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자살 예방 교육을 시연했고 목회자를 위한 가이드북도 제공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애도 상담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기본 항목을 비롯해 애도 과정을 지나는 교인과의 대화법 등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누가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자살로 죽으면 지옥 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게 왜 궁금한데입니다. 지옥 간다 안 간다가 아니고요.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다음 단계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선포식에 참석한 배진희 집사는 암으로 어머니를 먼저 보낸 뒤 아버지와 남동생을 자살로 잃은 마음을 노래로 풀어냈습니다. 한편 라이프 오프 생명보듬주일은 한국교회의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생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라이프 오프는 지난 13년간 약 300명의 자살 예방 교육 강사를 배출했으며 그간 서울과 경기, 부산 등 50여 교회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며 이로 인해 자살 사망자에 대한 장래 인식 또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라이프 오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살자에 대한 장래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들을 막 하고 있을 때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자살자에 대한 장래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보듬주일 같은 때 이렇게 각 교회들이 선포해주고 나누고. 한편 주최 측은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양화대교와 마포대교 등을 인근 교회가 수시로 순찰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한강 생명의 다리 입양운동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1인 가구 수가 1000만에 달하지만 아직 교회는 이들을 품어낼 준비가 부족합니다. 부산에서는 교회 싱글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교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 가구 1000만 시대. 하지만 현재 많은 교회에서 싱글보다는 가정중심 사역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싱글들이 교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소그룹은 이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사역자, 목회자분들보다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그냥 해라 이렇게 딱 던져놓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선들이 있었고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나.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젠 아카데미 타경철 대표는 싱글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겉도는 싱글 성도들이 한국 기독교 부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탁 대표는 싱글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들을 이끌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싱글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입견인데 이걸 깨야 돼요. 싱글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 싱글이 싱글다워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또 싱글들을 위한 예배와 수련회 등 그들을 위한 맞춤형 사역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교회에서 싱글 전문 사역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글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만 영적으로 잘 공급되지가 않고 싱글들이 교회 안에서 센터가 중심이 될 때에 한국 교회에 좀 훌륭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세워지고 한편 유젠 아카데미는 미국 교회를 모델로 교회 사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싱글 사역에 대해서는 단계별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고 전문 석박사 학위까지 부여하는 등 교육의 깊이와 범위를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기독상조회사 믿음의 가족 문양남 대표와 목회자 3명이 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드라마 아이쇼핑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드라마가 교회와 기독교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소송을 준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한세대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방송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구티비는 최근 한세대학교와 체결한 산학협력 업무 협약에 따라 학생들에게 방송 제작의 실제 과정을 소개하고 현장 중심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 프로그램들이 제작되는 스튜디오. 학생들이 직접 카메라로 촬영하고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부조정실에선 영상 촬영부터 편집, 자막 작업까지 생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모든 과정을 살펴봅니다. 실질적으로 사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리허설이나 예를 들어 1분 전 스탠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은 실제 실무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학생의 신분에서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지난 7일 한세대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방송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세대 방송국과 미디어학과 소속 학생 등 20여 명이 참여해 여러 방송 직무를 실습하며 구티비가 제작하는 뉴스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을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콘텐츠를 제작까지 하고 라디오로 송출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뭔가 영상물로 제작을 한다던가 2차 콘텐츠로 어떻게 기획을 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와 바이블 애플 선교사로도 등록해 미디어 선교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세대 학생들의 바이블 선교사 활동, 그다음에 선교 기자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저희들이 많이 도울 예정입니다. 구티비는 앞서 지난 6월 한세대와 미디어 선교와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협약에 따라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 속에 있습니다. 정말 펄펄 끓는 그런 여러분의 열정과 뜨거운 피를 가지고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알차고 튼튼한 기본을 닦는데 한편 한세대는 올해 개교 72주년을 맞아 미래 인재 양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 등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관이 12일 정식 개관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기독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이 문화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조성됐으며 개화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시대별로 보여줍니다. 선교사 로제타 홀이 1906년에 작성한 엽서부터 미국 성서공회에 출판된 영어 성서, 베를린 장벽 철조망 액자,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성도들이 착용한 방제복까지 등 다양한 소장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초교파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다양한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단, 작은 교단, 진보 보수를 다 망라해서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담으려고 합니다. 또한 아주 보통의 주말, 투조선, 프롬 한국 등 기획 전시를 마련해 일반 시민과 비신자들도 함께 기독교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티비 전북 선교합창단이 광복 80주년 전북교회 연합예배를 앞두고 전북연합찬양대에 공식 합류하며 본격적인 사역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7일 전주 동부교회에서 첫 연습을 진행한 전북연합찬양대는 다양한 찬양곡을 연습하며 광복 80주년 연합예배를 위한 호흡을 맞췄습니다. 공연을 기획한 찬양분과위원장 최동규 장로는 전통적인 예배곡부터 현대적 감각의 곡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의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함께 와서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가 말로만 나라 사랑을 얘기할 게 아니라 광복을 주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에 꼭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 추이엽 대표회장은 전북 지역 교회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 되는 이 귀한 자리에 사명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자고 권면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연합예배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전주 새소망교회에서 열리며 구티비 전북 선교합창단을 비롯한 700여 명의 전북연합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씨 등 7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참석자를 선동해 서부지법 사태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 5일 자택과 교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출국 금지는 6월 신청 후 한 차례 연장됐고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보수단체 대표 등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8일 통일교 2인자로 알려진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정 씨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 청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금전 거래나 청탁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5조 7천억 원 중 절반가량이 2주 만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음식점과 마트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소비가 늘었고 중소사업장의 매출은 8%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사용이 제한된 대형마트는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소비 심리가 회복하고 소상공인 매출이 확대했다며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심사 대상에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7일 조국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과 불법 모금, 또 보조금 부정수급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정부가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 또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단속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지와 임금 체불 분쟁 현장입니다. 적발 시 영업정지와 과징금 또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정부는 일회성 점검이 아닌 관행 근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 세스 베일리가 미국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베일리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미군 유해 송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 무역 질서를 대체할 새 무역 질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WTO 체제를 대체할 질서를 구축 중이라며 추상적 다자주의가 아닌 관세와 제조업 보호, 양자 협상 중심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최근 EU와의 관세 합의를 토대로 협상을 확대하고 불이행하면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성인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협상 종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응답은 2022년 73%에서 올해 24%로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길어지며 누적된 피로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최신 모델 GPT-5를 공개했습니다. 오픈AI는 GPT-5가 대화형과 추론 모델을 통합한 단일 시스템으로 상황에 따라 응답 속도와 심층 추론을 자동 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전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유료 이용자는 사용 한도와 기능이 확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프랑스 남부 오드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로 파리의 1.5배 규모인 16,000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으며 주택 36채가 소실돼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불길은 잡힌 가운데 정부는 가뭄과 강풍 또 기후 변화를 주요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을 지속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양측은 말레이시아에서 국경위원회를 열고 국경 일대 병력 이동과 진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세안 감시단이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은 제주와 전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남부 내륙으로도 확대되겠는데요. 남해안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 남부도 최고 1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0도, 부산 29도, 제주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잇따른 유명인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생명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여줍니다. 13년째 생명 보듬주의를 선포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해온 라이프호프처럼 이제는 교회가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방파제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